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오늘은 부모 중의 노래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친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해답을 고민해보고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절친에게 묻습니다라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관정버부님이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절친에게 묻습니다 사연은요. 언니가 시부모님 봉양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절친에게 상담드립니다. 저희 언니가 형부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카 2명과 짐을 싸고 집에 돌아온 언니는 화가 부쩍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홀로 사시던 시어머니가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형부가 함께 모시고 살자고 했다네요. 언니는 가까운 데에 방을 얻어드리고 자주자주 찾아뵈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엄청 싸웠나 보더라고요. 언니는 장손의 외동아들인 형부 때문에 명절 차례뿐만 아니라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합니다. 또 형부 벌이도 시원치가 않은데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모시자고 하니까 폭발한 거죠. 시누이가 둘인데도 자기들 친어머니한테는 소홀한가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언니 보고 힘들겠지만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안 돼 라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언니는 완강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시집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조카들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 고민이 됩니다. 언니한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고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 언니들의 고민은 언니 전문가가 대답을 해봐야죠. 네. 사실 이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언니 당사자인 분들도 저희 고민 상담을 많이 찾아주세요. 근데 사실 고부 갈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누구나 겪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자연 증식하듯이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요즘 스타일의 지혜로우신 시어머니들도 이제는 많이 계시지만 대체로 아직은 그래도 시자 하나를 붙이면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리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아직은 참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부름버부님은 동생이나 언니 있으신가요? 네, 여동생 있습니다. 여동생. 아, 그러면 아직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언니가 있어요. 이래요. 이렇게 지금 집에 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좀 해주고 싶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우선은 좀 혼자 있을 시간을 좀 가지면서 차분히 자기 자신하고 그리고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차분히 자기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언니 분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니 말고 동생이면요? 동생한테도 같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 공부 열심히 해요? 네, 법회 열심히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법회에서 지도해 주시는 스님이 수행 같은 것들도 좀 알려주세요? 아직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말씀을 전해주시긴 하셨어요. 그 답변이 굉장히 수행적이라. 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모태 종교가 불교라 그래서 23년 동안 수행을 했나? 수행자의 포스가. 아, 좋아요. 그럼 딱 자세도 차수 딱. 네. 안신조부님 풀이하잖아요.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풀이한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좀 수행적인 접근보다 좀 현실적으로 좀 보자고 하면 아, 뭔가 전문가 포스가 나요. 펜을 딱 들었어요, 지금. 네, 안신지 근데- 박사님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시집을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어머니가 생각보다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딸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무심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시누이분이 둘이나 되는데도 어머니한테 소홀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여간 깐깐하지 않고 정말 뭔가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어머니 모시는 것도 좀 그런 불편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뭐 이건 다 핑계지, 뭐 형부가 벌이가 많지도 않은가 봅니다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최초의 문제는 이거는 형부네요, 형부. 왜냐면은 이게 왜 그 뭐죠?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아니요. 왜 그 와이프, 그러니까 신부가 예쁘면 뭐죠? 그 장인 장모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장인 장모 댁 그 말뚝에다가도 절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처가 말뚝에도 절한다. 네, 처가 말뚝에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그 부모님도 너무나 공경하게 되고 할 텐데, 이거는 남편도 싫고 어머니도 싫다라는 거는 남편하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교적인 해석으로는 뭐 수행을 해서 내가 생각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남편한테 가서 남편하고 뭔가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남편하고 풀어야 되고, 왜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왜 부부는 싸움을 하면 각방을 절대 쓰지 말고 같이 써야 된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사랑과 전쟁 안신지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이일 부부님이 안신비 부부님의 답변을 듣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네. 둘이 씩 웃었어요.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일 부부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면 여기서 이제 사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아내가 온전히 다 떠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안 도와주고 거의 떠맡기듯이 하게 되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이제 시어머니를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거두었으면 이제 같이 살면 이제 같이 좀 서로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걸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자, 좀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나눠져요. 이게 20대와 30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스님. 20대와 30대. 네. 20대와 30대?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하거든요. 사실 떨어져 있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는 게 맞고, 저는 사실 제 의견이기도 하고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사연에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건 평상시에도 명절 차례와 제사가 엄청 많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집이 종갓집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알거든요. 저희 집도 1년에 제사가 약 20회 가까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뭐 하세요? 그러면 오늘 제사잖아. 제사장 봐왔어. 오늘도 제사? 한 달 뒤에 전화해서 뭐 하세요? 오늘 제사잖아. 제사장 봐왔어. 오늘도 제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것부터도 젊은 특히 세댁들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우리 전 세대에도 큰 스트레스였는데 장난 아닌 스트레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남편분이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연도 많은데,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종갓집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을 모시고 감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의식이고 그런 거라는 건 알지만, 남자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이거는 유교 문화인가요? 불교 문화인가요? 유교. 유교 문화? 네. 그러면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럼 생각도 유교식이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왜 지내는 거죠, 제사는? 조상에 대한 감사함과 후손들을 잘 돌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 같아요? 왜 지내는 것 같아요, 제사는?
저는 또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어느 분이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모여서 이 제삿날에 서로 우애도 지키고 같이 모여서 그런 북돋우는 그런 우정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사가 있었던 건 200~300년 전부터였는데 그때는 다 모여 살았을 때잖아요. 아, 그러네. 네. 지금 핵가족이죠? 근데 또 그렇지 않나요? 좀 약간 명절 때 아니면은 잘 안 모여지잖아요. 제사나 이럴 때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일단 현 시대에는 네. 그래도 좀 일리 있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잘 안 모이니까. 네네. 예, 그때 아니면 잘 모일 일이 없으니까. 우리 성균관대 법대 네. 이일법우님. 네. 아, 법대는요 정해진 답 아니면 잘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군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상을 공경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평소에는 이제 서로 바빠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족끼리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조금 비슷한 대답인데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조상님을 모시는 부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저도 이제 시골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도와드리러 가다 보면은 이제 예전보다 가족들이 좀 조금씩 덜 모이게 되는 것들을 보면은 또 안심지 법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유교가 여기 일본, 중국, 한국 영향을 참 많이 미쳤잖아요. 근데 그 시발점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문장. 공자가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삶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 말고 죽은 이후에 이 장래에 대해서 잘 여법하게 치르는 것이 예다, 효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효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효라고 하는 개념 말고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은 제사를 잘 안 지내. 제사를 안 지내기로 했어요. 그럼 뭐가 좀 찔리는 거 없을 것 같으세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제사를 지내다 안 지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잘 안 되면, 조상 모시는 게 소홀하니까는 바로 이렇게 온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 제사를 안 지내니 잘 안 된다? 풀린다. 네. 또 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제사를 지내는 후손들이 주로 재산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 관련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뭐 먹튀 같은 건가요? 재산은 받아놓고 재산은 안 지내주고?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제사를 지낼 때하고 반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또는 돌아가신 친척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좋은 곳에 나셨을지 나쁜 곳에 나셨을지 모르겠죠. 그러니 더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게 1번. 2번은 나쁜 곳에 가셨어. 구천을 헤매고 계셔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배고프면 누구 찾아오겠어요? 후손들 찾아오고. 가족 찾아오겠죠. 그러면 찾아오면은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해코지가 될까요? 해코지가 되겠네요. 그냥 막 찾아오시면? 네, 해코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으라고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 좋으라고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네. 맞는 것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다들 그러죠. 제사 지내는 중간에, 차례 지내는 중간에 불 꺼놓고 한 3초 동안 있잖아요. 네. 조상들 드시는 시간이라고. 그거 생각이 딱 나면서 그 말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나 좋으라고 한다.
네. 배가 불러야 네. 해코지를 안 하시니.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막 있잖아요. 제사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다고 조상님들이 한번 드시고 가신 밥이라서. 네. 먹어보니까 배 안 부르드나요? 아니, 명절 끝나고 나면 항상 살이 찌는 거 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 아니요. 살이 찌는 건 네. 배가 안 부르니까 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조상님들이 칼로리까지는 안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미스테리 극장으로 가는데. 인일버브님은 예. 나조라고 지내는 것 같아요. 조상조라고 지내는 것 같아요. 약간 나조라는 쪽으로 지금 답이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본인 생각. 제 생각에도 그쪽일 것 같긴 해요. 예. 부른버브님은요? 근데 저희는 제사 지낼 때 항상 음식 준비하시거나 과일 준비하실 때 이제 조상님들 드실 건데 항상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된다고 이제 제일 비싼 거 이런 거 잘 익은 거 그런 거 항상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조상님들께 더 잘 감사한 마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내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네.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 버리죠. 근데 왜 제사를 지내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백이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흩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르는 겁니다.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말고 뭐 최영 장군, 뭐 이순신 장군, 뭐 태조 이런 아주 강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5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기도 전에 잊어버리고 얘를 다 안 하면 자손들에게 네네. 좀 그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내생이라고 하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유교에선 지금 논외란 말이에요. 네. 없다가 아니라 공자는 그냥 논외인 거예요. 공자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 외에는 논외인 거예요. 아. 관점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생 이야기를 빼놓고 보면 사실은 조상을 위해서는 아니죠. 조상의 비위를 맞추고 조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조상을 배부르게 하는 건 맞는데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죠. 이게 더 강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조상을 위해서는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라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네요. 원래는 좋은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봤죠. 예전엔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갓집에서 그렇게 자주 지내도 네.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봤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안 해봤으니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잖아요, 그냥. 세계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환경인데 정말 다양한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완벽하게 다른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지금 이 청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 각각의 문화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사를 만약에 지내야 된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는 유교적인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나 조상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이걸 먼저 배우고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계관을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가 유교예요, 불교예요? 불교죠. 그럼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실 거예요? 불교식으로 지내실 거예요? 불교식으로 지내야 하는데 뭔 차이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 지내도 되지 않나요? 안 지내도 되나요? 아, 오늘 아까부터 안 모신다, 뭐. 약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계신. 네. 좀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그럼 제사하고 유사한 말, 불교 용어 뭐 아는 거 없으세요? 예수제. 예수제.
저는 왜 천도제밖에 생각이 안 나죠? 천도제, 네. 뭐 49제, 네.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근데 거기에 제자 들어가 있죠. 네. 무슨 제 그러죠. 자, 그 중에서 뭐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천도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천도제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지내는 것 같으세요? 천도제는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름 자체가 네. 천도하는데 누굴 천도해요? 조상. 조상을 지금 천도하죠. 물론 조상을 천도하면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지만 이름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천도제라고 돼 있죠.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주목적이 딱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면이 뭐냐면 불교는 사후세계, 내생, 윤회를 인정하잖아요.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불교적으로 그냥 봤을 때 쉽게 그냥 간편하게 두 갈래 길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스님이셨거나 수행을 열심히 하셨으면 윤회에서 벗어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선도 아니면 악도잖아요. 좋은 곳 가셨거나 나쁜 곳 가셨거나 간편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나쁜 곳에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나쁜 곳에 갈지 좋은 곳에 갈지 누가 판단할까요? 염라대왕? 염라대왕?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건 아닌데. 경대를 딱 내밀면서 아니 7개의 지옥에 49일 동안 가서 7일 동안 심판을 7개의 지옥에 가서 7 곱하기 7은 49. 나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네. 죽음 이후에 어느 세계로 나아갈지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최후심이에요. 딱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의 마음가짐. 이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 이후의 세계를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불만, 분노, 짜증이 많았던 사람이 죽음의 그 두려운 순간에 착한 마음 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주로 머무는 그 의식, 그 상태와 어울리는 최후심,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다음 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 씨앗 심었나요? 배 씨앗 심었나요? 사과씨. 그러니까 평소에 분노 잘했으면 어디 태어나겠어요? 아수라. 큰일인데? 평소에 욕심이 아주 많아. 아귀 같아요. 그럼 어디 태어났겠어요? 아귀. 여기. 네. 평소에 진짜 어리석어. 이 사람 딱 봐도 되게 어리석어요. 어디 태어났겠어요? 축생. 죽생. 어리석기도 하고 탐욕도 많고 분노도 많아. 종합선물 세트예요. 어디 태어났겠어요? 벌레? 지옥. 지옥? 자자,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 자기가 모시고 살아가던 부모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면 그 평소에 살아가던 모습을 딱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천상 태어나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돌아가신 친족들하고 함께 살면서 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좋은 곳은 못 가셨겠다.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희망사항이고 살아가면서 본 게 있어서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이 천도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덕이 생기면 이 공덕을 그분께 회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덕을 가지고 나쁜 곳에 태어나셨으면 고통이 좀 사라지든지 그거보다 공덕이 크면 나쁜 곳에 태어나셨다가 좋은 곳에 태어나시든지 좋은 곳에 태어나셨으면 더 좋아지든지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냐면 돌아가신 그분 때문이죠. 맞아.
평소에 집에서 제사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도 일반적인 가정처럼 그냥 네,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본인이 남자라 네. 별로 문제의식이 없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큰 집을 가서 하다 보니까 네. 네, 크게 아, 의식이 예. 남자인데다가 큰 집도 아니니까. 예. 아, 그럼 종갓집으로 가봐야겠네요. 네. 저희 집에서 해요, 저희는. 저희는 저희 집에서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쉽게 말해, 총괄 셰프시고, 차례 당연히 지내고, 제사 매우 많고, 앞서 말씀하신 뭐, 천도제, 뭐, 49제, 뭐, 백중날, 뭐, 다 가세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제사를 진행하고 조상을 모시는 데에 쓰시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이 주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배우지 않아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또래 친구들과는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내야 된다. 지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좋은 거기 때문에 지내는 것 또한 감사해야 되는 일이고 즐겁게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할 때 조금 더 또래 절친과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나머지 다 의문의 1패. 오늘 관전부부님이 오늘 주제 좋아요. 네. 부름부부님 집에서는 제사 지내요? 네, 제사 시골댁 내려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지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부모님은? 그러니까 저희 집이 네. 다들 작은 아들 아니면 넷째 딸 이렇게 돼가지고 다 큰 집에 가거나 이제 큰 외삼촌이 지내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집만 외가에서는 이제 시골집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만 하지. 네. 아니,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거 지낼 거냐고요? 지내야죠. 기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얘기가. 제가 맨 마지막에 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기가 자기 수행을 하고 자기 기도를 해서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회향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수행을 쭉 이어나가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면 사실은 안심지 법부님처럼 안 지내도 상관없어요. 안 지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친족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수행을 놓지 않는 계기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제사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 가지 의견 다 찬성이거든요. 전통적으로 하자? 이것도 찬성이고, 아예 하지 말자? 이것도 사실은 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보다 그걸 이렇게 하든 그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자기 수행을 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요즘에 인기 있는 코너인데요. 네. 솔직 토크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질문을요, 제가 드리면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지, 어떤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지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대 배우자. 아시죠? 남편이요. 배우자, 네. 이거 2대1 나오죠. 들어볼까요? 아니, 어떤 관점에서 부모님이에요? 우선은 제가 아직 남편이 없고. 현실적인 내용들.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네. 다 제가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은 부모님이 더 선택하고 싶은데요. 바꾸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두 분은 배우자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나왔다고 보셨을 수 있는데
이 소명의 시간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일부분님부터. 저는 일단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은 저보다 이제 먼저 어쨌든 가시잖아요. 아무래도. 말하는 느낌인데. 네. 일단 근데 이제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부모님 마음에 이제 네. 제가 어쨌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네. 정말 사랑을 하고 그래야 그래도 좀 이제 안심하시고 이렇게 계속 쓰시면 안 되죠? 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아니 지금 자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래야 좀 마음 그래도 저를 이제 쟤를 다 키웠구나 이제 쟤도 이제 가정을 꾸려서 잘 커가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안심지 버부님은 제가 묻지 않아도 네 그죠? 아니 저는 부모님을 사랑을 해서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길 바라는 게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네네. 저는 남편하고 사이에서 정말 행복하게 네.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나중에 결혼하면. 네.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네. 부모님 보시기에도 좋고 저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같은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부모님이 배우자를 네. 반대한다면이라고 했는데 왠지 안심지 부모님네 집은 데리고 오신 반대 안 하실 것 같아. 너의 결정이니까. 라고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네. 엄마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씩은 뭔가 못마땅해. 엄마 좀 늦어? 이러면 걔랑 만나니?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반대를 하진 않아. 네. 그래? 굉장히 쿨한 것 같은데 뒤에서 뭔가 먹구름이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또 이게 그 상황이 되면 네. 어쩌면 제가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정말요? 네. 왜냐면 좀 이상하게 또 부모님 말을 또 듣는 편이거든요. 또 사귈 때는 그냥 놔두시기 때문에 잘 사귀긴 한데 계속 이제 태클이 들어온단 네네. 말이에요. 쟤 이래서 안 돼. 뭐 네. 이렇게 너 불교가 아니잖아. 기독교야.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면 거기서는 정리를 해가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긴 한데 좀 한편으로는 짠한 게 지금 세 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 있어서 반대하시면 이별할 수도 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가 꽤 오랫동안 싱글일지도 모른다는 증거. 네, 그래서 결혼했다는 가정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질문으로. 네, 만약에 배우자가 나 몰래 본인의 부모님께 큰 금액의 용돈을 드렸다면 나는 이해한다, 따지고 싸운다. 이해한다. 이해한다. 저도 이해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뭐지? 왜 한쪽으로 몰리지? 관정 버부님은요? 이해하지 못하죠?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따지고 싸워요. 왜냐면 몰래 때문에? 네! 아니, 그것이 정당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에 쓰여서 아니면 뭐 요즘 우리 친정이 어려워서라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흔쾌히 드리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굳이 몰래 어쨌든 재산은 공동 형성이어서 우리 갈라설 때 반반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몰래 드린다라는 건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직도 네 가족은 네 가족, 내 가족은 내 가족이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또 의문의 일승한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나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면 네. 이제 돈 문제는 원래 보통 얘기해야 되잖아요. 450. 450. 450 정도면 괜찮아요? 스님 인일보부가 좀 자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남편을 제가 신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거. 근데 그래도 각자 네, 부모님께 뭔가 이걸 다 챙겨주기는 좀 네. 뭐한데 좀 조금만 더 챙겨주고 싶다라는 네네. 그 약간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그게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시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이 막 더 월등하게 더 챙겨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본능적으로. 그러면 안심지 법부님은 남편이 미래의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이해하고 안심지 법부님 본인도 사실은 좀 그럴 것 같다. 네, 저도 약간 그럴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역으로 이거 갖다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오히려 더 크게 그 시부모님한테 돈을 더 많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몰래 주면 내가 입장이 난 정말 시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기회를 네가 가져간 것이니 나한테 말을 하고 우리 드리려면 양쪽에다가 그냥 후하게 용돈을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근데 450만 원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 제가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200만 원으로 디스카운트 하겠습니다. 네. 200만 원도 조금 많죠? 많아요. 네, 많아서 네. 그때는 조금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어떤 식으로 싸우게 될까요? 싸우게 된다면? 좀. 우선은 몰래 드리면은 네. 제가 나중에 챙겨드릴 때, 그러니까 나중에 챙겨드리고 싶어서 챙겨드릴 때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모님께 드렸는데 부른버부님 그것도 모르고 또 챙겨드렸는데 그 액수가 차이가 났을 때 아, 역시 아들은 이렇게 챙겨주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챙겨주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배우자한테? 여보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시부모님한테 드릴 때 조금 민망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얘기를 해주면 서로 좀 고민을 해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모범 답안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형식의 행동들이 나오든 상관없이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최초의 스승, 범천, 고대의 신, 의지하는 고대의 신, 공양받아 마땅한 자로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여기서 예스든 노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음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니까. 그 마음을 기준으로. 아까 제사 문제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다른 분들 모르겠고 내 부모만이라도 먼저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공경받아 마땅한 분 맞죠? 예. 아까 우리 부모 존경 10가지 은혜 봤잖아요. 거기 물론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 나오지도 않아서 보니까. 근데 어머니 은혜 분명히 봤잖아요. 오늘 효에 대한 주제인데 사실은 전반적인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단조로워서. 근데 뭐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재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나는 그분에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인일법부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한테는 되게 전화를 많이 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한테는 전화를 잘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하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를 겁내서 전화를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전해 듣고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빌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 외할머니를 항상 적어서 넣었었거든요. 그만큼 저한테 너무나 큰 분이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연로해지셔서 뭐 이렇게 법당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러기에도 굉장히 많이 몸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단주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굴리시거든요.
잠들 때까지도 계속 굴리고 계세요. 그 모습 하나까지도 아직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번듯한 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똥강아지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너무 부담이 되네요. 속을 안 썩이는 듯 하면서 엄청 많이 썩였었는데 그래도 항상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컥할 것 같아. 그리고 저도 부끄럽지 않은 딸 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부끄러워서 고맙다는 말보다 더 안 하는 말인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표현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행복이라는 감정이 없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명을 가지는 게 가장 큰 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된 이 순간부터 저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 이거밖에 안 남았을 수 있어요. 불교적으로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호흡 사이에 죽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그 기회 살려가지고 효도 못하면 불효자는 옵니다. 그리고 또 막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혹시 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가시면서 당장 전화 한 통 하시고 직접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하시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 중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신년 윤 8월 10일 일기인데요. 하루 종일 노를 저어 밤중에 어머님을 찾아뵈오니 백발이 부수수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 앉으시는데 기력이 흐려져 몇 날을 더 보존하시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앉아 그 마음을 즐겁게 풀어드리기 위하여 작년의 시름을 잊고 소년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난중일기 중에 있는 글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